면접장 가던 길에 한 할머니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할머니의 조언으로 어려운 면접에 합격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마디에 떨어질 줄 알았던 면접이 뒤집혔습니다. 윤태성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58세. 그 나이가 거울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그리고 어느새 하얗게 변해버린 귓밑머리.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떨어지면 어쩌지. 벽에 붙어 있는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오늘, 바로 오늘이 그가 준비해온 면접 날이었다. 지난 6개월간 그는 22곳의 회사에 지원서를 냈다. 그중 면접 기회를 얻은 곳은 고작 4곳. 그리고 그 4곳 모두에서 떨어졌다. 경력은 훌륭하시지만 저희가 찾는 건 좀 더 젊은 인재라서요.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라 팀 분위기상 젊은 층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해서요. 돌려 말하는 말투였지만 결국 다 똑같은 의미였다. 당신은 너무 늙었다는 것. 태성은 화장대 위에 놓인 면접 자료를 집어들었다. 이번 회사는 중견전자 부품 제조사였다. 직무는 생산관리팀장. 그가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합격할 자신이 없었다. 리빙룸으로 나가자 아내 정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의 얼굴을 보더니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오늘은 꼭 될 거야. 당신 경력이 얼만데. 그게 문제인가 봐. 경력이 너무 많아서. 태성은 억지로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밥을 떠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다. 면접은 오전 10시지? 여유 있게 출발해. 응. 1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하지만 태성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태성은 아침 8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면접 장소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다. 일부러 일찍 나온 이유는 간단했다. 혹시라도 지각이라도 하면 그게 또 떨어지는 이유가 될까봐. 그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속에서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느꼈다. 역 앞 공원을 지나치는데 나무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짙은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햇볕을 쬐고 계셨다. 태성은 무심코 할머니를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젊은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태성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저를 부르신 건가요?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어요? 태성은 당황스러웠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중요한 일 있나 보지? 네. 면접이 있어서요. 태성은 왜인지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벤치를 톡톡 두드렸다. 잠깐 앉아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일찍 나왔잖아요. 5분만. 태성은 할머니의 눈빛에 이끌려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앞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펴는 거라오. 마음을요? 그래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길도 구부러져 보이는 법이에요.
태성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마음을 편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보기엔 당신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걱정이 당신 등을 구부정하게 만들고 있다오.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펴며 앉았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그는 언제부턴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태성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껄껄 웃었다. 나이가 많다고? 나봐요. 나는 78이에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요? 태성은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맑았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가치라오. 당신이 살아온 58년이 바로 당신의 무기예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으며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마음을 펴요. 그럼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공원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태성은 벤치에 앉아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번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태성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달랐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마음을 편다. 그는 지하철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여전히 주름은 그대로였고 흰 머리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 보였다. 덜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태성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대기업에 입사했다. 생산관리부서에서 시작해 23년을 일했다. 팀장까지 올랐고 후배들을 가르치며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55세가 되던 해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태성 씨,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인사팀장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태성은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다. 그때부터 그의 재취업 도전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23년의 경력, 팀장급 직책, 그리고 쌓아온 노하우. 이 정도면 어디서든 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경력이 너무 화려하셔서 저희 회사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봉 기대치가 저희 예산을 초과해서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할지 걱정됩니다. 거절 사유는 다양했지만 본질은 하나였다. 나이. 태성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생년월일을 지우고 싶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내 정민은 항상 그를 위로했다. 괜찮아. 곧 좋은 곳 나올 거야. 하지만 태성은 알고 있었다. 아내도 불안해한다는 것을.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대학생인 딸의 학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태성은 자신을 혐오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면접 장소는 구로디지털 단지 근처의 한 빌딩 7층이었다. 태성은 1층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양복에 먼지는 없는지. 7층에 도착하자 K텍전자라는 로고가 보였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나요? 네. 윤태성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여직원 김서희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태성에게 대기실을 안내했다. 대기실에는 이미 3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태성이 자리에 앉자 한 지원자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태성은 그 시선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이가 많지? 그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그리고 예상 질문 답변 노트. 모두 밤새 준비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 될 거야. 이번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태성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마음을 펴요. 그럼 길이 보일 거예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대기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벽에 걸린 시계는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0분 후면 그의 차례였다. 대기실은 조용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누군가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태성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박인 손. 20년 넘게 현장을 뛰며 만든 손이었다. 갈까 말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나가버릴까? 어차피 떨어질 텐데 굳이 창피를 당할 필요가 있을까? 면접관들이 그의 나이를 보고 실망하는 표정을 또 봐야 할까? 윤태성님. 김서희가 대기실 문을 열며 그를 불렀다. 태성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네. 면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태성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김서희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복도 양옆으로는 유리로 된 회의실들이 늘어서 있었다. 직원들이 회의를 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젊어 보였다.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태성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부정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김서희가 한 회의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입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태성은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을 편다.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등을 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다. 58년을 살아온 사람의 자세로 똑똑.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성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 안에는 3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양옆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녀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팀장 직무에 지원한 윤태성입니다. 태성은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안정된 목소리였다. 가운데 앉은 남성, 인사팀장 박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앉으세요. 저는 인사팀장 박현우입니다. 옆에는 생산본부장 이재호 이사님, 그리고 품질관리팀장 한소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성은 자리에 앉았다. 면접관들은 그의 이력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경력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대성전자에서 23년간 근무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관리 업무를 주로 하셨고 마지막 직책은 생산이 팀장이셨네요. 네.
반도체 부품 생산 라인을 관리했습니다. 태성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이는 살아온 시간의 가치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박현우가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럼 왜 대성전자를 퇴사하셨나요? 이 질문은 늘 나왔다. 그리고 태성은 늘 이 질문에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그의 표정에서 동정이나 경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솔직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3년을 바친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요? 네. 한 곳에서만 일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더 넓은 시야로 일하고 싶습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할머니를 만난 후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7번째 단계 B스토리. 면접은 계속됐다. 이재호 이사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 회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합니다. 특히 커넥터와 릴레이가 주력 제품인데 이쪽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도체 부품과는 다르지만 생산 관리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효율화, 품질 관리, 그리고 인력 배치. 이 세 가지는 모든 생산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태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생산 라인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고 실감이 났다. 한 번은 불량률이 갑자기 15%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이틀 밤을 샜죠. 원인이 뭐였나요? 한소연 팀장이 물었다. 태성은 미소 지었다. 원료 공급업체가 바뀌었는데 신규 업체의 원료 순도가 미세하게 달랐던 겁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됐지만 공정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났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공급업체와 직접 협의해서 원료 사양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업체와 계약할 때 반드시 샘플 테스트를 거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자신의 이야기가 먹히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것이 바로 58년을 살아온 가치였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경험이었다. 박현우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팀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특히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같은 부분에서요. 이 질문은 함정이었다. 나이 많은 지원자가 젊은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는 질문. 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명령보다는 대화를 중요시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했죠. 이 작업이 전체 공정에서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매우 똑똑했지만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했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작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이라고. 그 후로 그 친구는 스스로 생각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소연 팀장이 웃었다. 좋은 리더십이네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였다. 면접은 예상보다 부드럽게 흘러갔다. 질문이 이어졌고 태성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답변은 구체적이었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생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호 이사의 질문에 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아무리 좋은 설비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다루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동기부여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낄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이재호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메모했다. 태성은 자신의 대답이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고 느꼈다. 혹시 우리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보셨나요? 박현우의 질문이었다. 태성은 준비한 답을 꺼냈다. 네. K텍전자는 15년 전 창업해서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커넥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계시죠. 최근에는 전기차 부품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박현우가 미소 지었다. 태성은 이어서 말했다. 전기차 부품은 기존 부품보다 훨씬 높은 품질 기준이 요구됩니다.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생산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전기차 부품 경험은 없지만 고품질 기준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일한 경험은 많습니다. 반도체 부품 역시 미세한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였으니까요. 태성의 답변은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했다. 그는 없는 경험을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가진 경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한소연 팀장이 질문했다. 만약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다면 첫 3개월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현장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압니다. K텍의 제품, 공정, 그리고 사람들, 모든 걸 배우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왜죠? 변화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데 변화를 시도하면 반발만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신뢰를 쌓겠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그들의 표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읽을 수 있었다. 면접은 30분째 진행되고 있었다. 박현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력서를 보니 팀장을 5년간 하셨네요. 그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뭔가요? 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5년.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불량률을 15%에서 3%로 낮춘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는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비를 점검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를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불량률은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이재호 이사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현장 직원들과 1대1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27명이었죠. 한 명당 30분씩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셨나요? 야간 근무조의 피로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교대 시간이 불규칙했고 휴식 공간도 열악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생긴 겁니다. 태성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서 저는 교대 시간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을 개선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불량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6개월이요. 하지만 그 후로 불량률은 3% 아래로 유지됐습니다. 면접관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현우가 말했다. 좋은 사례네요.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인간적인 접근으로 풀어내신 거군요. 네. 제가 배운 건 문제의 해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23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철학이었다. 면접관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는 듯 보였다. 면접이 4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태성은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현우가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윤태성님은 올해 58세이십니다. 우리 생산팀의 평균 연령은 35세입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태성의 가슴이 철렁했다. 결국 이 질문이 나왔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 나이.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면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이가 문제없다고 말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걱정된다고 말할까?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뭐라도 말해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만 맴돌았다. 역시 나이가 문제구나. 이번에도 떨어지는 거야.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태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침묵이 길어졌다. 2초가 10초처럼 느껴졌다. 박현우는 태성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성은 고개를 들었다. 면접관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서 판단을 읽으려 했지만 읽히는 건 없었다. 뭐라고 말하지? 그는 준비했던 답변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준비한 말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은 너무 뻔했다.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진부했다. 태성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면접 내내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이. 결국 그것이 문제였다. 할머니의 말도 자신의 경험도 아무 소용 없었다. 역시 안 돼. 그는 포기하려는 순간 문득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던 그 할머니. 78세의 할머니가 했던 말.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가치라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성은 박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나이가 걱정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58세. 많은 회사에서 이 나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압니다.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면접관들은 태성의 말에 집중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태성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분은 78세였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더 많으신 분이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살아온 시간의 가치라고. 태성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저는 5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3년을 생산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수천 번의 문제를 해결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다시 면접관들을 바라봤다. 젊은 직원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저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태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35세 직원들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도우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더 빨리 성장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나이는 제 약점이 아닙니다. 제 무기입니다. 면접실이 조용했다. 박현우는 태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다. 놀라움? 감동? 태성은 알 수 없었다. 이재호 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소연 팀장은 미소를 지었다. 박현우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당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상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태성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요? 네.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젊은 상사는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사고방식. 저는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태성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나이를 내세워 고집 피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겸손하게 배우면서 제 경험은 필요할 때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면접관 3명이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으로 무언가 소통하는 것 같았다. 좋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현우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태성도 일어나 악수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성은 3명의 면접관에게 차례로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밝았다. 그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 짧은 대화가 자신을 바꿨다. 마음을 편히 길이 보였다. 사흘이 지났다. 태성은 집에서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른 회사에도 계속 지원해야 했다. K텍 전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윤태성 님이신가요? K텍 전자 인사팀입니다. 태성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사흘 만에 온 연락이었다. 보통 일주일은 걸리는데. 네, 맞습니다. 면접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태성은 숨을 멈췄다. 합격하셨습니다. 순간 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정말입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성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58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아내 정미가 달려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붙었어. 합격했어. 정미는 태성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 태성은 다시 그 공원을 찾았다. 할머니를 만났던 벤치. 그는 그곳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할머니를 찾았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1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할머니는 없었다. 태성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조금 아쉬웠지만 괜찮았다. 할머니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마음을 펴요. 그럼 길이 보일 거예요. 그는 공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리고 그는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58년을 살아온 사람의 걸음으로